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비로소 무엇인가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 무엇인가를 손에 들고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언젠가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삶에 대한 확신과 내일을 여는 지혜, 그리고 사랑이 있는 삶. 세계인이 감동한 레오 버스카클리아 교수의 사랑학 특강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레오 버스카글리아저 이은선 역 출간 100세 기념 스페셜 에디션으로 2020년 7월 30일 홍익출판 미디어 그룹에서 펴냈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고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실망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시도를 한다는 것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고 모험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같다.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18년 동안 교수로 재직했던 저자는 언제나 적극적이고 수업에도 충실했던 제자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젊은이들에게 생명의 중요성과 사랑의 기쁨을 가르쳐줄 필요성을 통감하고 러브클래스라는 세미나를 시작했는데요. 자아실현과 사랑의 실천법에 대해 말하는 그의 강의는 곧 큰 호응을 얻기 시작했고 그 내용을 엮은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랑에 대해 강조하는 이 책 살며 사랑하며 배우면은 전 세계 20개국 이상에서 2천만 부 이상 판매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최장기간 진입하는 진기록을 낳았습니다. 동서양을 넘나드는 지혜의 경고들과 저자 자신의 체험을 녹여낸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며 서로 배우며 진정한 나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진솔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저자의 웅변은 고독과 상실감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참 삶의 길을 제시합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늘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언가를 배움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럼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갖는 꿈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 그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동안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보면서 살고 싶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겠죠. 하지만 저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더 마음이 끌립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 만져지지 않는 것, 느껴지지 않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랑의 진정한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갇혀있는 상자를 현실 그 자체로 간주하는데 장담컨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끔은 문을 활짝 열고 상자 너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내다보십시오. 오늘은 꿈이었던 것이 내일은 현실로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불행한 일은 우리가 꿈을 꾸는 방법을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벅민스터 플러 교수가 얼마 전에 우리 학교를 찾아온 걸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원고도 칠판도 시청각 자료도 없이 작은 마이크 하나만 가지고 그는 3-4천 명에 달하는 청중을 3시간 15분 동안 사로잡았습니다.
이 엄청난 노인네는 희망과 미래를 주제로 많은 명언들을 남겼는데 이런 대사로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나는 미래에 대해 무한한 희망을 안고 있습니다. 내가 희망을 갖는 이유는 세 가지. 진실과 젊음과 사랑 때문입니다. 이 말을 끝으로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 젊음, 그리고 사랑. 그것이 바로 내일에 대한 희망이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무기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바짝 긴장을 하면서 저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기적인 인간형을 말하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거울 앞에 서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럼 그렇지 하고 중얼거리는 사람을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비로소 뭔가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교양 있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활기 넘치고 제일 다재다능하고 제일 독창적인 사람이 되길 꿈꾸어도 좋습니다. 그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 무엇인가를 손에 들고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언젠가 나누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강의실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나는 잃는 게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하나도 남김없이 여전할 테니까요. 하지만 이웃과 함께 생활하며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상대방에게 당신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알게 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른이 되면 독립을 해야 하고 어느 누구의 도움도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들 모두 외로움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멋지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저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여러분 모두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네 삶은 아주 잠깐 동안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 속에서 서로의 삶이 맞물리면서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일생 최대의 기쁨이 아닐까요? 일전에 로스앤젤레스에 심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저희 집도 꽤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실 천장이 무너졌고 벽난로가 주저앉았습니다.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갑자기 재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죠. 재물은 부질없다는 것과 우리가 가진 것이라곤 몸뚱이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일깨워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전 집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새벽 무렵이라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 뒷마당에는 꽃이 만발한 커다란 복숭아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그 복숭아 나무는 꽃잎을 흩날리면서도 꿋꿋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 순간 퍼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 봐, 내가 있건 없건 이 아름다운 세상은 계속될 거야. 이런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되다니 저에게 있어 지진은 충분히 겪을 값어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라는 존재 하나뿐이다. 그러니 당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다정하고 훌륭하고 멋진 사람으로 가꾸어라. 그럼 언제나 살아 숨쉴 수 있다. 인간이 변화한다는 것은
누구나 즐겁게 선택해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무서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익숙한 것들과는 결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느긋하게 앉아서 직장도 있고 차도 있으니 난 모든 게 만족이야 하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변하기로 결심을 한 사람은 이런 것들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들과의 과감한 결별이 없이는 발전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닌 무관심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나마 내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미워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사람들과는 최소한 의사소통이라도 되지만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과는 이야기가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마음의 카메라로 찍고 있는 장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행하면, 외로우면 장면을 바꿔보십시오. 배경을 새로 만드세요. 배우들을 바꾸세요. 대본을 새로 쓰세요. 대본이 정 마음에 안 들면 무대를 내려와서 다시 쓰면 됩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대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커다란 집, 넘쳐나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원대한 목표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 무조건 달려갑니다. 그에겐 오늘이라는 시간이 없습니다. 오직 내일뿐입니다.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란 지금만이 유일한 현실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나가 버린 어제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어제가 지난 덕분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지금 이 자리가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렇다면 내일은 어떻습니까? 내일을 앞에 놓고 꿈을 꾸는 것만큼 좋은 일도 없습니다. 오늘의 고통스러움도 내일이 있기에 참을 수 있고 내일이 다가오기에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라는 시간은 역시 미래일 뿐입니다. 어제와 내일을 놓고 몽상을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면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일을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직접 피부로 느껴야 할 오늘이라는 현실을 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학교에서 두 학생이 살해됐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에 총을 맞은 것입니다. 이유도 범인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둘 다 한때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입니다. 한 명은 젊고 예쁜 여학생이고 또 한 명은 멋지고 잘생긴 남학생이었죠. 이 끔찍한 사건을 접하면서 저는 두 학생이 현재를 즐기며 살았기만을 빌었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며 살지 않았기를 빌었습니다. 일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참 슬픕니다. 지금 이 순간은 지나가 버리면 영영 그만이고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노릇인데 말입니다. 저는 어디에 있든지 지금 현재의 삶을 즐기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일을 놓고 후회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어제는 지나간 일입니다. 저는 과거를 용서했습니다. 제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욕하고 손가락질하느라 남은 평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상대로 투덜대는 사람들 정말 짜증나고 넌더리가 납니다. 부모님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까? 잘못이 있다면 최선을 다했다는 것뿐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최선이라고 알고 있는 일, 그걸 했을 뿐입니다.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일부러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도 인간이라고 말하면서
부모님을 두 팔로 껴안을 수 있습니까? 투덜대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완벽하지 못한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점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건 바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전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은 다시는 상처 주지 않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배우기만 하면 삶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으면 그것으로 됩니다. 그게 바로 발전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들에겐 소중한 일입니다. 섬뜩한 분위기를 조장하려는 건 아니지만 죽음을 받아들여야 삶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한계를 배웁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앞으로 생명이 우리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누구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적어서 내라는 숙제를 내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과도 거리감을 두듯이 죽음과도 거리감을 둡니다. 대부분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른 채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듯한 얼굴로 죽음이라는 걱정거리를 평생 짊어지고 삽니다. 죽음이란 삶의 이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담고 있던 그릇과 이별하는 것이며 삶의 연장선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계속 이어나가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 어머니는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훌륭한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어느 날 의사가 어머니는 의식불명 상태라며 이런 말을 했죠. 어머님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드님이 지금 여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실 테니까요. 그러니까 괜히 병문안 오실 필요 없습니다. 하던 일이나 계속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의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죽어보지도 않은 그 의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때문에 우리 가족은 어머니가 눈을 감으실 때까지 번갈아가면서 밤낮으로 병상을 지키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서 눈을 감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한 번은 밤 당번을 맡은 제가 어머니와 단둘이서 병실에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눈을 번쩍 뜨시곤 아주 커다랗고 예쁜 갈색 눈으로 저를 조용히 바라보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제게 남기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는 제 뺨 위로 흐르는 눈물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뭘 그렇게 안타까워하니? 저는 도대체 뭘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걸까요?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가르침을 얻는지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죽음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시간의 가치를 배웁니다.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영원히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주위를 쳐다보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같은 자리에 함께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너무 바빠 서로 쳐다볼 틈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결혼을 할 때가 되어서야 혹은 아이들이 떠날 때가 되어서야 그들을 위해서 너무 정신없이 뛰느라 정작 서로 쳐다볼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사랑이라는 책에서도 밝혔다시피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무관심한 사람들을 깨울 수만 있다면 저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무관심은 죽음보다 나쁩니다. 증오나 분노, 절망이나 기타 다른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있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이런 내용의 저 편지를 받고서 저는 기운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테이프를 들었더니 포크너의 야자나무를 인용하셨더군요. 고통과 무감각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고통을 선택하겠다고요. 그 말씀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라면 고통보다는 무감각을 택하겠거든요. 제가 자주 이용하는 심리학자 디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인간이 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사회와 부모와 교육자가 원하는 인간이 되도록 말이다. 그런데 정말로 무서운 것은 이런 가르침에 중독된 나머지 배운 나와 실제 나를 동일시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여기 원래 있었던 내 위에다 가족들이 하는 말, 사회가 하는 말, 친구들이 하는 말을 산더미같이 쌓는 겁니다. 그런 말들이 흡수되면 그게 곧 내가 되고 평생 동안 그런 나를 보호하다 눈을 감고 새로운 자아와 도전을 마주치기가 싫어서 마침내 무관심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완벽한 모델을 만들어 놓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함에 맞추려고 평생을 낭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날을 보내고 나면 완벽한 하루였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욕심대로 맞아떨어진 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간 날을 완벽한 하루였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날은 엉망진창인 날입니다.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날로 기억하며 아예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해서 하루는 그 자체로 완벽한 것입니다. 완벽해야 한다고 까탈을 부리는 쪽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욕망은 더 많은 욕망을 낳습니다. 바라는 게 많다 보면 중독이 된 고정관념들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거울 앞에 서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멋지니? 라고 묻고 바로 당신이죠 라는 거울의 대답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보다 키가 좀 작고 허벅지가 좀 두꺼우면 어떻습니까? 지금 모습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인정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이제 나만의 궤도에 진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을 가르치는 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벌떡 일어서서 나는 내가 좋아요. 지금의 나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잠재력까지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의 내가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잠재력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보다 더 많은 내가 내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부족한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